어머님이 제 딸을 빼앗아 가셨죠. 무슨 소리야? 내 애는 죽었잖아.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했지. 거짓말이에요. 제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윤말수는 눈빛으로 경고했어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나가. 저는 안 나가요. 제 딸을 돌려받을 때까지는요. 윤말수는 정혜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빈 방이었어요.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30년이 지났는데 무슨 딸 타령이야? 그래. 설령 그게 진짜라고 치자. 그럼 어쩔 건데? 윤말순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애를 키웠다고 쳐.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겠어? 쓰레기통에서 음식물 찾아 먹고 있겠지. 어머님, 현실을 봐라. 주리는 지금 최고의 교육을 받고 훌륭한 여성으로 자랐어. 내가 키웠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지. 정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감동 사연을 전하는 찐사연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도 어느새 딸을 그리워하는 정혜의 삶 속으로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니까 지금의 나를 위해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믿을 수 없는 가족 이야기 함께 보시죠.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 한쪽 좁은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낡은 간판에는 정혜네 국밥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쌉니다. 정혜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65살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국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꽤나 듬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눈가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죠.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정혜는 능숙하게 밥을 퍼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어줍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이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세요? 젊은 직장인이 물어봅니다. 정혜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냥 마음을 담아서 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정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돕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말만 들어도 30년 전 그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국밥집이 조용해지자 정혜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날 내가 정신만 좀 차렸다면. 태호야, 미안해. 태호? 정혜의 남편이었던 장태호. 그는 장씨그룹 창업주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장씨그룹은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한 대기업이었죠. 하지만 태호는 그런 집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여린 성격이었습니다. 정혜와 태호가 처음 만난 건 대학 캠퍼스에서였습니다. 정혜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태호는 그런 정혜의 순수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정혜야, 나는 너밖에 없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난 너랑 결혼할 거야. 태호는 정혜에게 매일같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태호 씨, 저희는 너무 달라요. 집안도 다르고. 그런 건 상관없어. 사랑하면 되는 거야. 결국 태호의 간절한 사랑에 정혜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 윤말순이었습니다. 장씨그룹 창업주의 부인이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여자였죠. 평민 출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절대 안 돼. 윤말수는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태호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혜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태호 씨,
우리 헤어져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정혜 없이는 못 살아. 태호는 울면서 정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암시했습니다. 정혜야, 내가 떠나면 나는 정말 죽을 거야. 제발 나를 버리지 마. 결국 정혜는 태호의 간절함에 못 이겨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태호는 어머니의 압박에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회사 일에 매달리며 집에 오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정혜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 매서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혜가 임신을 했습니다. 태호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밝은 얼굴을 보였습니다. 정혜야, 고마워. 이제 어머니도 너를 인정하실 거야. 하지만 윤말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평민 출신이 우리 집 핏줄을 더럽히려고 하는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태호는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의 지시로 말이죠. 정혜는 혼자 병원에 가야 했고 그날 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태호 씨는 언제 돌아와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너 혼자서도 충분해. 출산의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정혜가 들은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애가 유산됐어. 죽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건강했는데. 뭘 알아?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정혜는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 그리고 그들의 수상한 대화. 김창수 씨, 일은 잘 처리됐죠? 네, 부인.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김창수. 그 이름은 정혜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태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변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정혜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정혜를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정혜는 작은 짐 보따리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도 정혜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태호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정혜는 작은 한숨을 쉬며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의문은 여전히 정혜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혜는 평소처럼 국밥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정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재계 3위 장씨그룹에서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태석 회장의 손녀인 장주리 씨가 해외 유학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영 수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씨그룹.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떠나온 그 집, 태호의 집안이었으니까요. 장주리 씨는 올해 31살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다가 이번에 귀국했습니다. 정혜는 무의식 중에 행주를 놓고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나타난 여성의 얼굴을 보고 정혜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주리. 그 이름이 정혜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여성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가 주목한 것은 그 여성의 외모였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정혜가 잠깐 품에 안았던 그 아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나운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니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주리 씨는 1994년 3월 15일 생으로 그 날짜를 듣는 순간 정혜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바로 자신이 아이를 낳은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그날이었죠. 말이 안 돼.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정혜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의심, 그리고 시어머니와 김창수의 수상한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혜는 급히 서랍을 열고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출산 직후 찍은 사진,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기의 얼굴과 텔레비전 화면 속 장주리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똑같아. 정말 똑같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장주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하고 있었죠. 앞으로 장씨그룹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쌓아 올린 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은 태호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태호는 어떻게 된 걸까요? 뉴스가 계속되자 그 궁금증도 해결됐습니다. 장주리 씨의 아버지인 장태호 씨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역시 장주리 씨가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할머니인 윤말순 여사가 키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호가 죽었다는 소식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장주리의 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따로 있다고? 그럼 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만약 태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이렇게 똑같을 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생년월일까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됐죠. 혹시 내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이로 둔갑시킨 건 아닐까? 그 순간 정혜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순의 차가운 태도, 김창수와의 수상한 대화,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거짓말. 어머니는 내 아이를 빼앗아서 다른 여자의 아이로 키운 거야. 그래서 나를 쫓아낸 거고. 정혜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피해자였던 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장주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했고 외국에서 공부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었죠. 내 딸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 속 장주리를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자라지 못한 딸이 이렇게 훌륭한 여성이 된 것이 기쁘면서도 30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진짜 엄마라고 말해도 믿을까? 하지만 단순히 외모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 윤말순이 아직 살아있을 텐데 그 무서운 여자를 상대로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도 다른 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리야, 엄마가 찾아갈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의 소식은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잃어버린 딸을 찾아야 했습니다. 장주리를 본 다음 날부터 정혜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죠.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그 병원, 아직 있을까? 정혜는 딸을 낳았던 산부인과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출산 기록이 남아있다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혜는 국밥집 문을 일찍 닫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그 자리에는 이미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병원이 있던 곳인데 정혜는 멍하니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병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아줌마, 여기서 뭘 찾으세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나온 경비원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예전에 산부인과가 있었는지 아세요? 30년 정도 전에. 아, 그 오래된 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아파트 지을 때 다 철거됐어요. 10년도 더 됐죠. 정혜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정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순자, 예전에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지금도 시장 근처에 살고 있을 거예요. 순자 언니. 정혜는 급히 박순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박순자는 집에 있었죠. 어머, 정혜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언니,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30년 전 일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정혜는 박순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다고 했던 일, 그리고 장주리를 본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박순자는 정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혜야, 그때 일 말이지. 언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말이야. 그때 내가 낳은 아기 분명히 건강했어. 내가 직접 봤거든. 정혜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건강했다고요? 응. 울음소리도 컸고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원장이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더라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사람이 왔어. 이상한 사람이요? 양복 입은 남자. 외제차 타고 와서 원장하고 뭔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때 그 사람 이름이. 박순자는 기억을 더듬어 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창수? 맞아, 김창수였어. 정혜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역시 그 남자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던 그 김창수가 병원에도 왔던 거였죠. 언니, 그 김창수라는 사람.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글쎄, 당시에 부자들 심부름하는 사람 같았어. 돈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 비싼 차도 타고 다니고. 아, 맞다. 박순자가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그 사람 장씨그룹에서 일한다고 했어. 회장 비서인가 뭔가 그런 것 같았어. 정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김창수는 시어머니 윤말순의 지시를 받아 아이를 데려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이로 둔갑시켜 키운 거였죠. 언니, 그 김창수라는 사람. 지금도 장씨그룹에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번 알아보면 되잖아.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찾을 수 있다면서? 정혜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옆집 젊은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컴퓨터로 김창수를 찾아달라고 말이죠. 김창수요?
장씨그룹에서 일하는. 잠깐만요. 젊은이가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곧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있어요. 김 실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장씨그룹 회장 비서실장 김창수.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회사에 있다고요? 네, 보세요. 여기 회사 홈페이지에 임원진 소개가 나와 있어요. 화면에는 나이 든 김창수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30년 전보다 늙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죠. 그날 밤 정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창수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평범한 국밥집 사장인 정혜가 대기업 임원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정혜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김창수가 자주 가는 곳을 알아내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이었죠. 정혜는 며칠 동안 장씨그룹 본사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김창수의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운전기사가 모는 차에서 내리는 김창수의 모습. 30년 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이를 빼앗아간 사람이구나.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됐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죠. 정혜는 며칠 더 관찰한 후 김창수가 자주 가는 커피숍을 발견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정혜는 그 커피숍에서 김창수를 기다렸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게 될 그 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커피숍에서 김창수를 기다리던 정혜는 마침내 그가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때의 냉정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창수는 정혜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죠. 누구시죠? 저와 무슨 일이? 30년 전 산부인과에서 만났던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창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김창수가 일어나려고 하자 정혜가 급히 말했습니다. 제 아이, 정말 죽었나요? 아니면 어디론가 데려간 건가요? 김창수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혜를 다시 바라봤죠.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김창수는 정혜를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창수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군요. 장태호 씨. 네, 맞아요. 저는 정혜예요. 그때 아이 엄마였던. 김창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터져 나올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애를 팔았던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였어요? 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어머니, 윤말순 여사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창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말해주세요. 제발이요. 김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윤 여사는 당신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평민 출신이 재벌가에 들어온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를. 임신 소식을 듣고 더욱 화가 났죠.
하지만 이미 아이가 생긴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창수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윤 여사는 제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어요. 당신이 출산하면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거짓말하라고 했죠. 정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럼 제 아이는 어디로? 다른 여자에게 맡겼어요. 윤 여사가 미리 준비해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장태호 씨와 결혼한 것으로 위장하고 아이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키웠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미 죽었어요. 아이가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정혜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럼 태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김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태호 씨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출장 중이었고 돌아와서도 아이가 죽었다는 말만 들었죠. 그는 끝까지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제 딸은 장주리 양 맞습니다. 당신의 친딸이에요. 김창수가 확실하게 말하자 정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의 의심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왜 이런 일에 가담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못된 일이었는데 김창수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윤 여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거든요. 그분은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 할머니가 살아계세요? 네, 9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정정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장씨그룹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딸을 빼앗은 그 여자가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주리에게 가서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김창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위험해요. 윤 여사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장주리 양도 갑자기 나타난 당신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진짜 엄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김창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가. 그때 김창수가 뭔가 생각난 듯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사실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창수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때 아이의 탯줄에서 채취한 겁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몰래 보관해뒀어요.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걸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장주리 양의 샘플도 필요해요. 어떻게 구하죠? 김창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더 이상 이 비밀을 안고 살 수는 없어요. 그날 김창수는 정혜에게 유전자 샘플을 건네주며 약속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이죠. 정혜는 마침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증거로 자신이 장주리의 친어머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김창수로부터 유전자 샘플을 받은 정혜는 이제 장주리의 샘플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죠. 재벌가의 손녀에게 평범한 국밥집 사장이 다가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정혜는 인터넷으로 장주리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장주리가 강남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갤러리라.
거기라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정혜는 용기를 내어 그 갤러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을 만난다는 설렘과 동시에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죠. 갤러리는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이 인상적이었어요. 정혜는 한참 동안 밖에서 망설이다가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장주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장주리 관장님 계세요? 아, 관장님은 안쪽 사무실에 계세요. 무슨 일이시죠?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림을 구매하고 싶어서 상담 받으러 왔어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곧 장주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정혜는 30년 만에 마주하는 딸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주리입니다. 장주리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혜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정혜라고 합니다. 어떤 그림에 관심이 있으시죠? 장주리가 갤러리 안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그림보다는 장주리의 모습에 집중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로 자신과 닮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그림은 어떠세요? 젊은 작가의 작품인데 의미가 깊어요. 장주리가 한 그림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은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어요. 모성애를 주제로 한 작품이에요. 작가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혜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그런데 실례지만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장주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장주리는 계속 정혜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혜요. 김정혜입니다. 장주리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김정혜요? 혹시?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주리양 부회장님께서 급히 오시라고 하시네요. 지금요? 무슨 일이죠? 할머니께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장주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정혜를 돌아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다시 오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정혜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장주리가 마시던 커피잔이 카운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정혜는 재빨리 그 커피잔을 휴지로 감쌌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샘플을 구한 거였죠. 갤러리를 나온 정혜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창수가 준 샘플과 장주리의 샘플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언제 나와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정혜는 그 일주일이 1년같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결과를 기다렸죠. 한편 장주리는 할머니 윤말순을 만나러 갔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할머니였어요. 주리야, 앉아라.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윤말순은 장주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에게 접근하지 않니?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냥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유명해지니까 온갖 사람들이 접근할 텐데 조심해야 한다. 장주리는 갑자기 오늘 갤러리에 왔던 정혜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혹시 김정혜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윤말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름을? 오늘 갤러리에 그런 이름의 손님이 왔거든요. 근데 뭔가 낯익더라고요. 윤말순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마라. 할머니 무슨. 주리야, 할머니 말을 들어라. 우리 가문에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말이야. 장주리는 할머니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한 손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일주일 후 정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혜는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결과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모 일치율 99.9%. 정말 내 딸이구나. 30년 동안의 의심이 마침내 확실한 사실로 판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정혜는 기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기쁨은 딸을 찾았다는 것이고 분노는 30년 동안 속여온 윤말순에 대한 것이었죠. 이제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딸에게 진실을 말하고 윤말순과도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정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윤말순과 직접 대면해야 할 때가 왔어요.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고 자신의 딸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장씨그룹 창업주의 장례식이 열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주리의 할아버지였던 장 회장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정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을 테니까 그 틈에 끼어들 수 있을 거야. 정혜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품고 있었어요. 이것이 자신의 무기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온통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도 그 줄에 끼어 들어갔죠.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혜는 윤말순을 발견했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위엄이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상주석에 앉아있는 윤말순을 보며 정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혜는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윤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말순은 정혜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야 너? 잊으셨나요? 저 정혜예요. 태호의 부인이었던. 윤말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혜? 그 이름도 오랜만이군. 아직도 살아있었나? 어머님이 제 딸을 빼앗아 가셨죠. 정혜가 직접적으로 말하자 윤말순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애는 죽었잖아.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했지. 거짓말이에요. 제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윤말순은 눈빛으로 경고했어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나가. 저는 안 나가요. 제 딸을 돌려받을 때까지는요. 윤말순은 정혜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빈 방이었어요.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30년이 지났는데 무슨 딸 타령이야? 장주리요. 장주리가 제 딸이에요. 윤말순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정혜는 가슴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 일치율이
99.9% 나왔어요. 윤말수는 그 결과지를 빼앗아 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짜 서류 가지고 뭘 하려는 거야? 돈이 목적이지? 가짜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래, 설령 그게 진짜라고 치자. 그럼 어쩔 건데? 윤말순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애를 키웠다고 쳐.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겠어? 쓰레기통에서 음식물 찾아 먹고 있겠지. 어머님, 현실을 봐라. 주리는 지금 최고의 교육을 받고 훌륭한 여성으로 자랐어. 내가 키웠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지. 정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럴 권리가 어머님한테 있었나요? 제 아이를 빼앗을 권리가요? 권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내 손자를 지킨 거야. 평민 출신인 내가 키우면 그의 인생이 망가질 게 뻔했잖아. 윤말수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주리는 이미 내 손녀야. 30년 동안 내가 키웠고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살아왔어. 지금 와서 내가 나타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진실을 말할 거예요. 주리에게 제가 진짜 엄마라고요. 윤말순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봐라. 과연 주리가 믿을까? 갑자기 나타난 국밥집 아줌마가 자기 엄마라고 하면 믿을 것 같아? 정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말순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내가 함부로 나서면 주리만 힘들어져.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애가 얼마나 충격받겠어? 윤말수는 정혜의 약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살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안 돼요. 저는 포기 못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장주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누구세요? 장주리는 정혜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갤러리에서 봤던 그 여자였거든요. 아무도 아니야. 그냥 조문 온 사람이야. 윤말순이 차갑게 말했지만 장주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이분 얼굴이 익은데요? 갤러리에 왔던. 주리야, 나가자.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윤말순이 장주리를 끌고 나가려 하자 정혜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주리야, 나는. 조용히 해. 윤말순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장주리에게 말했어요. 저런 사람들과는 관계하지 마라. 우리 가문에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이야. 장주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정혜는 그들이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말순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자신이 나타나는 게 주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빼앗긴 모성애를 되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리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혜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윤말순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장례식에서 윤말순과 대면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매일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윤말순의 위협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혜는 국밥집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해진 틈에 텔레비전을 켜니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장씨그룹 창업주 장태석 회장의 유언장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정혜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장 회장은 전체 유산의 50%를 장주리 씨의 친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모에게 상속한다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유언장에 만약 장주리의 친모가 생존해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유산을 상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장 회장은 유언장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씨그룹 내부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태석 회장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윤말순이 한 짓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뉴스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또한 김창수 비서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니 그에게 문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정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창수였어요. 정혜 씨, 뉴스 보셨죠?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마지막에 양심 선언을 하신 거예요. 김창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윤 여사가 완전히 분노하셨고 장주리 양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주리가 뭐라고 했어요? 계속 친모가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따져 묻고 있고요. 정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장주리 양과 이야기해 볼게요. 상황을 정리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장주리는 할머니 윤말순을 찾아갔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유언장에 왜 제 친모 이야기가 나와요? 윤말순은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리야, 그건 할머니, 제 친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유언장에 생존해 있다면 찾으라고 했어요? 장주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본 그 여자, 김정혜라는 분. 할머니가 이상하게 반응하셨잖아요. 윤말순은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리야, 앉아라. 할머니가 이야기해 줄게. 할머니, 설마 내 친어머니는 정말로 살아있어? 장주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내 친어머니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저를 빼앗아 오신 거예요? 윤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주리야. 하지만 내가 지금처럼 훌륭하게 자란 건 할머니 덕분이야. 장주리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제 진짜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주리야, 그러지 마라. 그 여자는 아니에요. 저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날 밤 김창수는 정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혜 씨, 장주리 양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정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갤러리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다음 날 정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딸과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어요. 갤러리에 도착하자 장주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정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혼란스러워요.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장주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찾으셨던 거예요? 30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어.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정혜는 가슴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출산 직후 찍은 사진이었죠. 이게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사진이야.
장주리는 사진을 보며 더욱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를 원망해야 하나요? 아니야, 주리야. 할머니도 나름대로는 너를 사랑했을 거야.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시나요? 지금까지 할머니 편에서 살았던 걸요. 정혜는 장주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너는 피해자야.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 그날 어머니와 딸은 30년 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아쉬웠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장주리와의 재회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장주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장주리는 갤러리 사무실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업주 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죠. 김 실장님, 정말 유산의 절반이 어머니, 정혜 어머니께 상속되는 게 맞나요? 김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의 유언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미 법적 절차도 시작됐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당신 몫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잖아요. 장주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룹을 떠나려고 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머니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며칠 후 장주리는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국밥집에 처음 와본 거였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가게구나. 그래, 3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 들어와, 딸아. 정혜는 장주리에게 국밥을 끓여줬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어머니의 음식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럼 그럴 거야. 어머니가 너를 생각하며 만든 음식이거든. 장주리는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결정했어요. 그룹을 떠날 거예요. 정말? 괜찮겠어? 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놓친 시간을 되찾고 싶어요. 정혜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주리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어머니,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장주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국밥집 옆에 작은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북카페를 열면 어떨까요? 어머니는 국밥을 끓이시고 저는 책과 커피를 팔면서요. 정혜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네, 그리고 할아버지 유산도 어머니와 함께 나눠서 써요. 어머니가 고생한 만큼 보상받으셔야 해요. 돈은 상관없어.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몇 주 후 장주리는 정말로 장씨그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국밥집 옆에 작은 북카페를 열었어요. 정혜와 주리의 북카페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북카페가 문을 연 첫날, 정혜는 가게 앞에 특별한 문구를 걸어두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엄마의 맛. 엄마와 딸이 함께 끓입니다. 그 문구를 본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말이죠. 사장님, 이 문구가 무슨 뜻이에요? 단골 손님이 물어봤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딸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북카페는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맛있는 국밥과 좋은 커피,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어머니와 딸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와 장주리는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내가 옆에 있으니까 매일이 행복해.
저도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엄마 딸 같아요. 정혜는 장주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주리야, 미안해. 내가 어릴 때 이런 것들을 해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부터라도 함께하면 되잖아요. 그때 북카페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윤말순이었어요. 90이 넘은 나이에도 지팡이를 짚고 직접 온 것이었죠. 할머니, 장주리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주리야, 할머니가 왔어. 윤말순은 정혜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혜야, 어머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윤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인 적이 없던 그가 처음으로 사과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주리만 생각했어. 하지만 너에게는 정말 잘못했다. 정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해요. 주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윤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북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국밥과 좋은 책, 그리고 어머니와 딸의 훈훈한 모습을 보러 왔어요. 어느 날 저녁 정혜는 옛날 사진을 보며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찍은 그 사진, 갓난아기였던 장주리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뭘 보세요? 장주리가 다가와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릴 때 사진이야. 정말 작고 예뻤어. 지금도 예쁘잖아요. 그럼 내 딸이니까. 정혜의 눈에는 다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미소였어요. 이제는 매일 웃을 수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때문에 말이죠. 국밥집과 북카페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깐 살포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이 공간에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